속보 KF-21 전투기 초음속 기록 경신 인리 돌발 상황의 충격 무슨 일이 있어도 KF-21을 보유해야 한다. 스페인 정부 집단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비롯해 명품 무기 K-9 자주포 등 주요 100대 무기체계의 부품 공급망에 대한 정례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이임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사업 설명자료, 신규 사업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 기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기연은 내년에 7억 4,800만 원을 투입해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는 무기체계 획득 과정에서 소재 부품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외부 공급망 충격에 따른 전력화 및 방산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해외 협력업체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해 한 국내 방산업체는 생산업체를 변경해 특정 구성품에 대한 긴급 개발에 착수하는 등 생산 일정의 차질을 빚었다. 또 다른 국내 방산업체는 해외에서 들여오던 너트 표준품의 단종 이후 대체품을 적용하면서 도면 53종과 교범 7종을 변경해야 했다. 이에 따라 기품원은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소요군이 운용 중인 주요 100대 무기체계의 부품 공급망을 조사 분석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 다연장 로켓, 마르스, K-239 천무 등 10종 2026년 K-21 장갑차 등 20종 2027년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 등 20종 2028년 무기체계 20종 2029년 무기체계 30종에 대한 조사 분석이 계획되고 있다. 기품원은 기존엔 방산업체가 제출한 단종 관리 계획서의 단종 현황만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현장 실사를 통해 소재 부품 납기 지연, 단가 상승 등의 수급 리스크를 조사하고 유형별 위험도를 분석해 데이터베이스화할 예정이다. 지난 1월 K-9, 5월 KF-21 등 일부 무기체계에 대해선 방산협력 업체 방문을 통해 조사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기품원은 DB를 바탕으로 방산 분야별 기술 수준과 방산물자별 타업체 생산 가능성 등을 분석해 매년 300에서 400개 방산물자에 대한 지정 존속 유지 또는 취소 필요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기연은 선제적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경제안 보품목을 새롭게 발굴 관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선도 사업자 선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엔진 소재 부품, 국방 분야 비메모리 반도체, 레이더 및 전자광학 분야 증폭기, 고폭화약, 기갑장비 장갑 소재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소재 부품 비축 범위는 기존 화약 및 탄약류 등 43종에서 반도체, 영상 증폭관, 진공관 등 전자부품이 더해져 60종으로 확대되고 비축 원자재에 대한 품질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외부 공급망 교란 요인에 대응해 안정적인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급망 충격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무기체계 부품 공급망 사전 조사 분석과 DB 마련을 통해 조기경 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 시기 국가 공급망 위기를 경험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 공급망 교란 요인도 여전하다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사청의 무기체계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적절한 시도라고 말했다. 더 센 트럼프 청구서 날아드나 방위비 9배 인상연합훈련 축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시작 첫날부터 핵보유국 등 북한의 우호적 발언으로 한미동맹의 악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북미 회담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일기 때와 같이 앞으로 한국으로 날아들 트럼프식 청구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기 때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협상했던 것과 달리 북한 핵을 현실로 인정하되 그 위협을 줄이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협상을 핵군축 협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현지 시간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칭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정은은 내가 돌아와서 기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 입장에선 북핵 폐기가 아닌 군축을 목표로 한 대북 협상은 처음 겪는 일이 된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선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같은 안보 청구서를 내밀 경우 한국이 직면할 안보 위협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수준이 아닌 실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 인식에 따라 그에 걸맞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한미는 지난해 오는 2026에서 203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파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문제는 인상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억 달러, 약 1조 3,800억 원 수준의 한국 방위비분담 규모를 최소 100억 달러, 약 13조 8천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다. 이에 따라 만약 한국이 방위비분담금을 크게 올리지 않을 경우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압박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 조기 전시작전 통제권, 전자권, 전환을 비롯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계비용 청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 전략자산 한반도 정계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의 비용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미 행정부는 상시 배치 수준의 핵 확장 억제 약속에 따라 전략폭격기와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전개시켰다. 한미 간의 해구산 핵심 공약인 핵협 1그룹 체계도 구축돼 4차 회의까지 마쳤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핵 확장 억제 공약이 어느 정도 지속성과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인 상황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2018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증강된 핵전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트럼프 1기에서처럼 가볍게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미북 협상에서 미국의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미국과 공유하고 미국이 북핵 능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섣부르게 핵군축을 선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트럼프 2기 조선방산 더블 호재 트럼프 2.0 반가운 한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하나그룹의 대미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2기를 맞아 조선업과 방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하나그룹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우호적인 데다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적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그룹은 조선방산 3사,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지난 20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취임식 이후 주요 인사만 초청받는 스타라이트 무도회와 취임식 전날 진행된 캔들라이트 만찬에 참석해 각국 바이브, 미국 행정부 및 정재계 관계자들과 두루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회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이사이기도 한데요. 김 부회장의 이 같은 소통 행보의 업계 안팎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에 더해 방산업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수혜업종으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11월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유지 보수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선 미 해군 함정 유지 보수 사업과 더불어 액화천연 가스 수출 규제 철회로 인한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무기 및 장비 수요가 늘어나면 방산업계도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이에 하나그룹 내 방산조선 기업들도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의 선박용 사이버 보안 솔루션 시게더는 최근 미국선 급협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미국 선박이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갖췄다는 의미인데요. 하나오션은 지난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천리 쉬라함과 해군 급여함인 유코남의 MO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하나오션 관계자는 천리 쉬라함의 경우 이번 달 초에 인도가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공사량이 늘어나면서 6월까지 추가 공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냉기 수출 확대로 안전 반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조선업체 중 가장 많이 렌즈온 반선을 수주 인도 191척 인도 71척 건조 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등 판매와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인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법인인 하나디펜서스는 로키드 마틴 출신인 마이클 스미스를 새 법인장으로 임명하면서 대미 채널 강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위경제 하나증권연구원은 국내 조선업과 미 군함 잠수함의 MO로 협력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며 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선제적으로 투자한 하나오션의 수혜 강도는 더욱 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